안녕하세요, 리아스타입니다. 이제 슬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 부직포 테이프로 흡음 처리를 하고 왔는데요. 잡서리 방지 차원에서 부직포 테이프를 감지만 개인적으로 이걸 감는다고 드라마틱하게 잡소리가 안 난다 이건 아니고, 제일 큰 이유는 순정 배선과 일체감 있게 작업하려고 저는 부직포 테이프를 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업할 순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 카메라부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미리 붙여두고 좌우측 배선도 모두 실내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모니터 자리 잡고 메인 전원선 깔아주고, 이후 저 A필러 열어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선을 깔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거 기능 활성화를 위해 방향지시 등 배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카메라 부착자리 부분에 미리 마스킹을 해놨는데요. 마스킹 테이프 바로 위에 카메라를 붙이겠습니다. 카메라를 붙이고 배선을 실내로 넣어줘야 하는데, 부착형 사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 주름간으로 선을 통과시키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기 보이는 고무마개 같은 게 보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기 뚫려 있는 곳 용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차들은 나중에 특장 업체를 통해 여러 가지 애프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현대차에서 외부 특장 업체를 위해 미리 뚫어 놓은 일명 서비스 홀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막의 중앙 부분에 있는 홀은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미리 뚫어 놓았습니다. 저곳이랑 연결된 실내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왼쪽 아래 벽면을 보시면 방금 보신 마개처럼 보이는 것이 3개가 보입니다. 저기 3개 중 가운데를 열어서 선을 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가운데 미리 홀을 뚫어 놓았습니다. 사이드 카메라 배선 끝부분에 뚫어 놓은 고무 마개를 껴 놓은 모습입니다. 차체로 선이 들어가서 마개를 딱 덮어주면 순정틱하게 예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드 카메라 붙이고 배선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낚시질 하기 위해서 꼬챙이 통과시켜 주고요. 통과시킬 배선 끝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당겨주면 안쪽으로 배선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고무막에 덮어보겠습니다. 막에 덮으니 깔끔한 모습이네요. 사이드 카메라 부착되어 있는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조수석 또한 서비스 홀이 있습니다. 다만 실내 쪽은 고무막의 스타일이 아니고 여기 스펀지 위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사이드 카메라는 좌우측 모두 붙이고 배선도 실내로 통과시켜 두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대시보드 쪽에 적당히 위치 잡고 메인 배선을 작업할 수 있게 퓨즈박스 근처로 넘겨서 깔아두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여기 계기판 옆 대시보드 남는 공간에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배선이 넘어가는 구간을 정리하자면 계기판 뒤로 선을 넘겨 퓨즈박스 근처로 내릴 겁니다.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간단한 타공과 계기판 탈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작업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사 2개 빼주시고 양쪽을 잡고 살짝 힘주시면 됩니다. 계기판 탈거까지는 완료했고, 타공한 부분으로 디스플레이 배선 커넥터 끝부분을 통과시켜서 퓨즈박스 아래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는 양쪽 끝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주보도록 하여 연결해 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메인 배선 뭉치를 적당히 깔아 두었으니 계기판을 분해 역손으로 조립하겠습니다. 배선 뭉치를 아래쪽까지 뺐는데요. 배선 길이가 넉넉해서 작업하실 때 편할 겁니다. 이제 A필러를 열어서 전방 후방 카메라 배선을 깔겠습니다. A필러 여는 법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요. 하지만 비교적 신형 차량들은 에어백 전개 시 탑승자가 부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A필러에 이중 락킹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헤라를 이용해서 틈새를 제껴주세요. 평균적으로 뒤쪽 양쪽 날개를 눌러서 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작업 공간이 안 나온다면 저처럼 탈거해보세요.
여기 보이는 나사를 풀어주시고 리무버나 드라이버로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걸려있는 마운팅 클립이 하나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필러 탈거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다이 작업 중에 클립이 파손됐다면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꼭 새걸로 갈아껴주세요. 이건 단순 소모품 같아도 사고 시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품입니다. 카메라 배선을 차량 뒷부분까지 넘기는 장면은 스킵했습니다. 배선 넘길 때 커튼 에어백 간섭 안 생기게 뒤로 잘 밀어 넣어서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 배선을 주름관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작업하려고 하는데 통과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주방 세제를 발라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배선이 통과되었으면 케이블 타이로 순정 배선들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트림 부분을 타공하여 부착해 왔습니다. 트림 이쪽 틈으로 배선을 빼서 장착하는 것보다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나름 깔끔해 보이나요? 전면은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로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전후방 카메라 전부 장착 완료하고 A필러에 케이블 타이를 활용하여 배선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방향지시 등 트리거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탈거하고요. 영상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여기 커넥터를 눌러서 빼주세요. 저는 순정 배선이 너무 짧아 미리 찾아가지고 연장선을 납땜해 놨습니다. 4번 좌측, 5번 우측입니다. 선 위치는 영상 속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미 선을 찾아 놓은 것이지만 아무리 같은 차종이라도 무조건 테스터기로 꼭 찍어보고 작업하시라고 연장한 부분을 테스터기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찾으셔서 메인 배선 뭉치에 있는 3번, 4번 트리거 선에 연결하시면 트리거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후진선 찾으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전 언박싱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순정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선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듀얼 휴즈 홀더를 사용해 예비 휴즈 자리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테스터기로 ACC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없네요. 그리고 접지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트리거 선도 찾아놓은 연장선에 연결하겠습니다. 배선 뭉치에 있는 트리거 선도 저는 조금 부족해서 연장했습니다. 이제 바닥에 깔려있는 선들 정리와 분해한 차량 내장재들을 다시 장착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설치는 완료했고요. 전원 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추가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후방, 좌측, 우측 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없이 트리거 기능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비상등 켜면 양쪽이 다 나옵니다. 이건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골뱅이 주차장 통과할 때 안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언박싱 때 소개 못한 부가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 기능 설명은 카메라 해상도입니다. 1080p 풀 HD 설정이 기본 설정이며 720p 설정도 가능하나 굳이 내릴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는 녹화 단위 설정입니다. 한 파일에 녹화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10분부터 20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주차 녹화 시간 설정입니다. 기본은 오프 상태이며 최소 8시간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네 번째 기능은 마이크 온오프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박에서 마이크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카메라 반전 기능입니다. 카메라 설치 위치에 따라 사용자 환경에 따라 반전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화면 분할입니다. 기본은 전방, 후방, 좌측, 우측이지만 이 또한 사용자 환경에 맞춰 변경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재생입니다. 10.36인치 화면을 통해 녹화 영상을 직접 선택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프 레코딩 지원으로 오래된 파일을 자동으로 지우고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루프 레코딩으로 파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락을 걸 수도 있어서 필요한 영상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ADAS 기능과 AI 생체인식 기능 관련 교정 및 설정 창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 편차가 커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까지 설치해 보았고요. 간단 주행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일체감 있게 붙이려고 주문한 접착제가 도착을 안 해서 오늘은 대시보드 거치대에 부착해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골목길을 주행하면서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식하고 경고 멘트 잘 들려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띡띡거리는 소리는 좌측, 우측, 후방에서 차량, 사람, 사물 등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소리고, 전방 카메라에 차량이나 사람이 인식되면 그에 맞는 경고 멘트가 나옵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전방 차량 주의, 전방 보행자 주의. 제가 일부러 막 좁은 골목길을 가는 겁니다. 이 사이드 카메라가 이렇게 골목길 주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전방 차량 주의. 전방 보행자 주의. 큰 길로 나와서 전방 차량을 잘 인식하는지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전방 차량 주의. 인식률은 좋은 편입니다. 전방 차량 다음은 주의. 번호판 잘 보이는지 간단하게 주야간 실제 녹화 파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4개가 전부 1080p로 동일하니 전방 카메라 하나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떠신가요? 차량 번호가 문제없이 잘 보이시죠? 정말 가성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채널 블랙박스 TX30 설치부터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뭐 요즘 QHD, UHD 제품도 많이 나오고 그러한 제품조차도 번호판 인식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FHD급인 이 제품을 두고 제가 너무 좋다, 모든 게 다 잘 보인다 이러고 싶지는 않고,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초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만원에 4채널 FHD급, 정말 가격 대비 대박이네요. 특히 사각지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화물차 기사님,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기사님 등 이 제품으로 도움이 많이 될 듯해요. 자, 이렇게 TX30 블랙박스 리뷰 영상 1편, 2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